국민권익위에서 지난달 30일 퇴임한 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출근한 김태규 방통위원이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이 됐지요. 이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빈자리를 대신하면서 그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권의 눈엣 가시와도 같았던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시키니 더 센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또한 이진숙 위원장만큼 야권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화천청사 방통위를 직접 찾아온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김태규 직무대행의 강경한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어떤 풍경이 연출됐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지난 2일부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상임위원이 오늘 방통위에 떼거지로 몰려온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가 없다. 질문할 자세를 갖췄나 수십 명 끌고 와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야당 의원들에게 그야말로 돌직구를 던진 것인데요. 저런 강단 있는 모습에 야당 의원들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부터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를 직접 찾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첫날 출근 10시간 만에 MBC와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을 두고 현장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임명 첫날 출근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법은 없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뭔가 절차적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방통위에 떼거지로 몰려와 현장 검증을 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온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조성은 사무총장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상황실로 들어갔으나 오후에는 방통위 전체 회의장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체 회의장이 회의 장소라고 우겨댔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때문에 방통위에 없었던 김태규 직무대행은 오후에 이곳으로 왔고 야당 의원들에게 이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이 현재는 저한테 있다. 마치 제가 피감기관에 무슨 청문 받듯 검증받는 거냐. 저도 판사하면서 검증 많이 해봤는데 검증 현장에서 질의 방식으로 안 한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희가 와서 검증하려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9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질의응답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건 자료 제출 관련한 질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질의란 표현 대신 서로 협의라는 표현으로 써달라 이렇게 제안했고 이에 최민희는 협의가 아니라 면담이다 이러면서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태규 직무대행이 회의 자체를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했고 이에 발끈한 야당 의원들이 권익위로 돌아가라. 거기 왜 앉아 있는 거냐라면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했던 그대로 윽박지르기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질문할 자세를 갖추셨나요? 지금 수십 명 끌고 와서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라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지금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김태규 직무대행의 수십 명 끌고 와서 라는 발언을 지적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취소하고 사과드리겠다. 죄송합니다. 라고 일단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격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언성을 다시 높이는 일이 있었는데 김현 의원이 여당 간사가 있으면 협의했어야 할 대목인데 여당이 없어서 야당 간사로서 얘기한다. 지금부터 태도 바르게 해달라. 조성은 사무처장은 대행에게 증감법을 갖다 달라 지시하는 거다라고 말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겠다.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말이 야당 쪽에서 나왔겠습니까?
속으로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자, 아마 속으로 시겁했을 듯한데요. 여전사 소리를 듣는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시켜 놨더니 그보다 더 센 김태규 상임위원이 떡하고 버티고 있음에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직무대행은 예전부터 절대 호락호락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현직 판사일 때 뉴스에 그의 이름이 몇 차례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현직 판사의 신분으로 공개 비판한 적이 있었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연루 의혹에 침묵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때는 수차례 성명을 발표한 대표회의가 권 전 대법관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그런 이유에서였는데요. 자, 특히나 이때 김태규 판사는 부모 빼고 이재명에게 생명 준 것은 권순일 뿐일 것이라며 이재명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망할 뻔한 이재명을 살려준 게 바로 권순일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고요. 자, 또한 판사 퇴임을 앞둔 2021년 2월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하고 거짓 해명까지 한 것이 논란이 되자 김태규 당시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장의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희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제밖에도 김 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원 내 주류로 등장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김명숙의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인권법 연구회 해체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새처럼 법조계 현안에 목소리를 내었던 김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법관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며 사의를 밝혔고, 김 부장판사가 쓴 책을 보면 대통령 탄핵, 대북전당 금지법,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리고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죄, 표현의 자유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았는데, 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야말로 찐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따라서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를 국권이 잘 지켜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자, 앞으로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낼 그런 인물이 바로 김태규 직무대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